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부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어요.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좀 강제성을 띠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부는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버블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정말 끝없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엔화 환율이에요. 30년간 누워 있었죠. 일본의 경제는. 그리고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엔화 환율이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7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그냥 미쳤죠.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달러당 1,100원이었고 제가 그때부터 달러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1,45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4년, 5년 전에 달러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그때의 근거와 지금 현재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그 근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요. 자, 첫 번째가 우리나라 무역 수지예요. 이게 또 정치적인 멘트라고 또 댓글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쩔 수 없어요.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많은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는 줄어들고 있죠. 이게 안타까운 게 2024년 12월에 무역 흑자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러니까 월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무역 흑자라고 해요. 2024년 전체적으로는 51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재가 있은 이후에 2025년 1월에 바로 18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도에 탄핵을 당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2017년도가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8년에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계속적으로 줄어들다가 마지막인 2022년에 477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작년에 무역 흑자로 전환됐는데 올해 1월부터 다시 무역 적자가 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도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미국의 악재예요. 얼마 전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 연장을 했지만은 여전히 트럼프는 다수 국가에 상호주의적 관세를 발표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액이 많고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해서요.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인 타격을 이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펜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맞서가지고 오늘부터요.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품 가격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요.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으로 전가시키게 되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떤 국가가 힘들까요? 당연히 중국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재는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1월 달에 0.5%로 금리 인상했죠. 그런데 7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기준금리를 1% 넘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엔화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걱정도 해야 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엔캐리 트레이드죠. 일본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를 해놨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자금들을 회수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향, 환율에 영향을 주는 가장 세 가지 큰 문제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미국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3월에 있는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가장 오른쪽을 보면은 한 달 전에 현재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56%,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41%였습니다. 한 주 전에는 현재 금리 유지하겠다 84%, 금리 인하하겠다 16%. 그리고 이거 어제 자료예요. 금리 동결할 확률이 92%로 급등합니다. 파월의 발언처럼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멈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예요.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문제 아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문제예요. 바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인데 2024년 4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죠. 미국의 목표 물가 상승률은 2%인데 지금 2.9%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금리 인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자, 이 자료를 다시 보면요. 2024년 10월에 예상 물가 상승률이 2.3%였어요. 실제 2.4%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죠.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2월 12일 예상 물가 상승률이 2.9%로 나오고 있어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보면요. 화폐와 고용과 이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실업률이 하락을 합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이는 작년에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정책이 시간이 지나서 효과를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죠. 미국 내에서 노동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요. 실업률은 더 하락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미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골디락스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저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약간의 인하를 하다가 다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특히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미국은 다시 금리를 인상시켜버려요. 약 30년 전에 발생했던 전 세계 경제 위기의 미국의 금리 정책, 그 모습이 지금 현재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달러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가지고 이번 경제 위기를 잘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